생각을 하는 금메달 거죠. 땄구나 예. 이 사람이 예.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 올림픽을 쇼츠로. 없애고 패럴림픽만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요. 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 뉴스, 뭐 일본, 그다음에 중국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나라 외신 보도와 이제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미를 견인한 불가역적의 협력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를 먼저 보면 이 블룸버그나 서방 언론들은 미국 대선 전에 이걸 빨리 이뤄낸 거에 되게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걸 뒤집을 수 없게 미리 해놓은 것이다라는 시선으로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일본, 한국이 안보 협력을 단단히 했다. 트럼프 되면 트럼프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네. 근데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라고 했고요. 재팬타임즈는요, 이거를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타결된 합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동맹 외부의 국가들의 시점도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일종의 봉쇄 또는 지역적 긴장의 고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아시안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을 어떻게 견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치. 근데 이제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 장관은 틀림없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국제법상 이미 구속력을 갖도록 발효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네. 국회 비준 동의안을 빨리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제법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렇죠. 그 나라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죠. 네. 그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관보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60조 제1항 예. 위헌행위입니다. 위헌행위. 예. 위헌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앞에서의 총알바지 노릇인데 그렇죠. 용병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자꾸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핵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훈련과 연습 협력이 핵 군사훈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가 핵 연습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바로 벌어지고 근데 이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 너무 관심이 없는 언론들이 것 안 같아요. 쓰네요. 예. 네, 내용을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사실은 이거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신에서는 뭐 중국 매체죠. 뭐 중국에선 물론 당연히 이런 스탠스겠지만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적대시함으로써 이번 이 결과가 한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그렇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가 문제지만 한미일 하면 대만하고 태평양으로 전선이 넓어지는 저 거거든요. 인도 태평양까지 가는 그렇죠. 거죠. 네. 더군다나 일본은 러시아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고 중국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묶이면은 우리가 그러면 러시아도 상대해서 싸워야 되고 중국도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일본이 돼버리니까. 센카쿠 열도 때문에 중국하고 삐그덕삐그덕하면 우리 군대가 가야 된다는 가야 얘기예요. 되죠. 왜 가요 맞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움직임이 이제 외신에서는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자신의 헤게모니를 통합시키려는 시도라는 게 물론 중화권 언론에서 나오고 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나 아니면 굳혀지고 있나 이 브룬킨스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는 그 굉장히 진보 성향인 그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래프 띄워주시면요. 대만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절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그 트럼프냐 바이든이 요거 조사하다가 나온 이제 다른 조사인데 너무 신뢰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대만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우리나라보다 낮고 과연 트럼프, 바이든이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더 많이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좌파 언론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몇 개 있던 거, 3개인가 4개 정도 있던 네. 것조차 지금은 완전히 색깔을 바꿨거나 아니면은 문을 닫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 끝이 저쪽에 있고 왼쪽 끝이 저쪽에 있으면 기성 언론들은 중간쯤에서 눈치를 보는데 이쪽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언론들은 뭐. 외신만 큐레이션해서 보도해도 좌파 언론이라고 막 찍어버리니까요. 이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좌파 언론이 돼버립니다. 숫자 1 하면은 그러니까 MBC에서 숫자 1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이 정신 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널리스트들의 지적 역량이라든가 넓고 다양한 시각들이 완전히 폐쇄적으로 차단돼 있는데 그런 저널리즘과 그런 언론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도 기성 언론들은 사실은 폐쇄적 언론들이어 갖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못 박았다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오면 그냥 다 뒤집을 수 있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네. 자, 근데 그래서. 뉴스 토마토, 저 굿모닝 충청이죠, GMCC, 인천투데이, 노동과 세계, 이런 데만 보도를 하고 저 대형 언론사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또 뉴스 스탠스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무슨 거. 일이 포털에서는 못 벌어지는지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 포털을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깨알 홍보했고 자, 미국의 음식 입장